전 세계적인 지구적 차원의 빅 이벤트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5일 남은 미 대선. 야, 이게 라이브 티를 내네 저희가요. 아, 네네. 5일 남았다. 5일, 그렇죠. 5일 남았다. 5일 남았으니까. 5일 남았다. 그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까 확실하게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네. 네. 5일 남은 미 대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근데 그래서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되어야 하냐 이런 정치 토론보다도 네. 미 대선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바라보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아는 거는 뭐 승자 독식이라고 하던데, 뭐 선거인단이 있다고 하던데,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께 많이 배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니야, 근데 아시면서 일부러 이러는 거 진짜. 그래 보이나요? 아, 예. 그러면 다행인데 실제로 잘 몰라요. 네, 정말 잘 몰라가지고 일단 미국 대선 제도의 탄생부터 한번 짚어가지고 가보면은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좀 흥미롭게 대선 제도의 역사를 좀 함께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이게 미국이 연방제 국가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알아요.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니까. 네네. 그래서 주가 50개 있고요. 사실은 그 각 주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각 주별로 대법원도 있고. 법도 다 다르고 심지어 네네. 변호사 자격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50개 주가 모여가지고 연방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되게 특이한 네. 선거인단 제도라는 게 나온 건데 네. 처음에 이제 건국 시기에는 연방의회에서 뽑자는 얘기도 있었고 주의회에서 뽑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냥 직접 투표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막 싸우다가 일종의 절충안으로 선거인단 제도가 생긴 겁니다. 아 그럼 직접 선거와 또 뭐 의회가 네, 뽑는 네. 뭐 거기에 절충인가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네. 막 굉장히 막 교육 수준이 높고 막 직접 선거를 별 문제 없이 할 정도라고 판단을 안 했던 거예요. 아하. 그 당시 정치인들이. 네. 그러니까 직접 선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포퓰리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주의회에다가 권한을 맡기려고 했더니 예. 연방주의자들은 주가 이렇게 연방을 쥐고 흔드는 건 못 보겠다. 연방의회에다 맡기자고 그랬더니 주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좋게 표현하면 치열한 토론 끝에 네. 안 좋게 표현하면 이러저러한 야합 끝에 예. 선거인단 제도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면 그때 한번 정해진 다음에 지금까지 이 큰 틀의 변화는 없었던 건가요? 미국은 이 파운딩 파더스라고 하는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든 다음에 안 바꿔요. 네. 그리고 굳이 진짜 바꿔야 될 경우에는 어멘드먼트 수정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하나씩 붙이고 그렇죠. 붙여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도 고려도 고구려도 다 우리 역사 나라로 퉁쳐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뭐 고조 할아버지 올라가면 뭐 조선 주민이었고 뭐 고려 국민이었고 이렇게 다 되니까요. 단군의 후예 아닙니까 우리가? 야 이렇게 또 내 단군의 후예인데 단군 할아버지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 할아버지 누구냐? 독일 사람. 너 할아버지 누구냐? 네덜란드 사람. 너 할아버지 누구냐? 우리나라 한국에서 왔다. 너 고조 할아버지 누가? 아라스카에서 난 에스키모라고. 이러다 보니까 아메리칸 미국인이란 이 뭐라고 이렇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미국인이라는 이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뭔가 네. 컨스티튜션, 헌법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바꿔도 우리 미국인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헌법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자. 와. 이 주의가 계속 이어졌는데 우리 저 교수님께서 설명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프랑스, 그러니까 우리 현대 민주주의를 근간을 만든 건 보통 프랑스와 미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프랑스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루이 16세 목을 땡강 쳐버리고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국가에서 비속어 나올 뻔했네요. 쓸게요. 대가리만 바꿔버린 거예요. 왕에서 총리와 대통령으로요. 혁명. 네. 혁명이요. 그런 다음에 원래 있던 그런 권력 구조에서 맨 위에 있는 것만 왕을 대통령과 총리로 갈아버리고 원래 의회는 있었어요. 삼부회라고 프랑스도요. 예. 여기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주권을 줄까라고 국민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위에서 탑다운으로 좀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제도 안에서요. 네. 그런 반면에 미국은요. 미국은요? 미국은
청교도 혁명 등등등 탄압받기 싫고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네.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배 타고 와서 메이플라워호. 네.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거 배 타고 와가지고 대서양 연안에 정착을 해서 조그만 마을을 만들어서 네. 이른바 13개 처음 최초의 주들이 만들어졌는데 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마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아, 뭐 매사추세츠, 메인 등등등 그때만 하더라도 독립적인 마을이었거든요. 서로 간섭을 안 하고. 이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 중앙정부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밑에 있던 그런 마을 빌리지에서 네.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위쪽으로 조금씩 권력을 떼서 위쪽 올라가 준 거예요. 최소한의 권력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탑 다운, 미국은 바텀 업으로 올라가서. 야, 지금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 미국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애초에 태생 자체가 한국인들은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러니까 바텀 업으로 해서 페더럴 정부라고 하는 연방 정부가 생겼어요. 네. 최소한의 권한만 준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는 이른바 자유를 누리겠다 각 주는요. 근데 원래는 아시다시피 미국은 의회 중심 그 국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악관 있죠. 백악관. 알죠? 예. 백악관 가면은 우리가 백악관이라고 보면 예. 와 대단하다고 하지만 예. 그걸 생각 안 하고 건물을 보면 그냥 집이네. 별로 안 커요. 아, 그래요? 3층짜리 그냥 양옥집이에요. 아, 그래요? 양옥. 오랜만에 거긴 나오네. 다 양호 아닙니까, 거기는? 양옥이지. 양옥이지. 한옥 있을 수가 없지. 이거 부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 예, 예. 자, 양옥.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하우스가 처음 지어졌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의 권력을 떼가지고 이른바 프레지던트한테 줬잖아요. 네. 이 집을 처음에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까 하다가 남부 농장주 가운데서 좀 약간 잘 사는 집의 농장 정도의 규모로 만들자. 아,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쵸. 백악관 이전에 이제 캐피톨이라고 해가지고 미 의회 건물이 생기는데 의회 중심 국가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유럽에 있는 그 어떤 성보다 크게 만들자. 와. 그래서 미국 의회 건물은 굉장히 웅장해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백악관은 코딱지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왜 생겼냐면은 네. 이제 의회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의원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에요. 뭐 레슬링 되고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야야 됐고 의원들 회의를 중지할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하다. 누구가 필요하냐? 그러면 앞에 중재자를 하나 앉히자. 해서 프리사이드 하는 사람을 만들자. 프리가 영어 접두사로 앞이잖아요. 네네. 프리스쿨은 유치원 같죠. 사이드는 앉다잖아요. 사이드요. 네. 말 그대로 의회 앞에서 그냥 의사봉만 똥똥똥 두드리는 한 사람만 만들자가 프리사이드가 프레지던트가 된 거거든요. 어머니 그렇군요. 그래서 프레지던트는 처음 별 권한이 없었어요. 앉아서 사회나 보시라고. 근데 요 애를 뽑아야 돼 일단 프리사이드 할 사람을. 예. 그러니까 이 만들기 전에 일단 먼저 의회가 먼저 만들어졌겠죠. 네. 자 주의회들 모십시오. 이제 의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몇 명씩 뽑을까요? 저기요 그러면 인구대로 뽑읍시다. 인구대로? 근데 아까 그 사진 보셨죠 그림이요. 메인주는 코딱지만 하잖아요. 예. 로드 아일랜드 같아요. 당연히 그건 인구수가 적겠죠. 유권자 수가.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지아주나 이런 주들 같은 데는 크잖아요. 네. 당연히 유권자 수가 많겠죠. 여기에 저기 메인주 같은 로드 아일랜드 주 같은 주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봐쇼. 아니 유권자 수대로 하면은 우리 로드 아일랜드가 그런 정말 약호 먹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요? 뭘 먹는다고요? 예? 야, 코. 예. 그래가지고 그럼 다 그 주에서 대표들 와봐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그러면 공정하게 할까요? 여기서 나온 게 상하원 시스템이요. 일단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하 위쪽 아래로 이렇게 구별하는데 네. 영어로 하면 Congress와 Senate잖아요. 별 구별이 없어요. 한글로 할게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하원은 원래대로 그러면 그 유권자 비율대로 의원수를 정합시다. 그 대신에 하원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통과하는 상원은 인구수에 상관이 없는 공평하게 각 주마다 2명씩 그러면 뽑읍시다. 이러면 됐죠. 그러면 하원에서 혹시라도 뭐 약간 인구가 적은 수의
반하는 법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만든 상원에서 너희들이 거부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만드는 게 상하원인데 그럼 여기서 그럼 대통령을 뽑읍시다. 네. 어떻게 뽑을까요? 의회에서 뽑을까? 아까 교수님께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워싱턴 DC에는 연방의회에서 뽑읍시다. 그러면 주들은 주의회가 우리 무슨 빙다리 핫바지냐? 아니 영화 대사요. 네. 그러면 그 주의회에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연방의회를 우리가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 전국 국민들에게 다 우리 투표하게 합시다. 그러면 저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저 밑에 조지아주라고 있었냐? 나 그때 처음 들어본다, 야. 어차피 대통령 한 명인데 너 그 사람 얼굴 봤냐? 아이고야, 뭐야 못 봤다, 야.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로드 아일랜드 사투리를 들어보네요. 네. 아까 로드 아일랜드가 동쪽인데 약간 좀 뭔가 좀 안 맞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네. 남도에서 많이 그쪽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큰 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뉴욕에서 LA까지가 비행기로 5시간이거든요. 그 말은 미국은 처음 끝에서 끝까지가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 거리예요. 다른 나라예요, 이게요. 와. 다른 나라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연방의회도 아니고 주의회도 아니고 일반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는 하긴 하되 네. 이 사람들이 바로 뽑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서 네. 각 주가 다 참여를 하는데 네네. 각 주에서 명망 있는 분들,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대신 워싱턴 DC에 와가지고 예.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 보고 네. 다시 지구 동네 돌아가가지고 여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내가 워싱턴 DC 갔더니 요런 손수호라는 지금 후보가 나왔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이오? 라고 홍보를 해라.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이 워싱턴 DC 돌아와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 말을 듣고 투표를 하라. 우와.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우와. 근데 이건 간접 투표잖아요. 예. 이거 보시오. 우리가 원래 민주주의를 시작할 땐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저기 일반 국민들의 그 의견이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명망 있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게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시다. 각 주의 하원 의원 수와 각 주의 상원 의원 수를 네. 합쳐가지고 합쳐서. 합친 숫자를 그 주의 예. 목사님 같은 선거인단 숫자로 정합시다. 캘리포니아주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합치면 55명이거든요. 자, 55명 각 주별로 이렇게 배당이 됐겠죠? 예. 이 사람들이 워싱턴 DC 와서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냐면은 일단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해. 예. 캘리포니아에서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유권자들이 다 투표를 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1000표를 받았고 예. 해리스가 1001표를 받았다. 단 한 표라도 해리스가 네. 앞서 나갔죠. 네.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싹 다 이긴 해리스를 찍어야 돼요. 어허. 이른바 승자 독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투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전국 유권자들은 똑같이 진짜 직접 투표를 해요. 투표 용지를 보면 해리스와 트럼프가 있어요. 찍어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주에서 단 한 표라도 난 해리스 찍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단 한 표라도 트럼프가 앞서 나갔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55명의 선거인단은 일단 법적으로 무조건 다 트럼프를 찍어야 돼요. 이거 된다. 지금 이제 선거인단 제도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자세히 굉장히 재미있게 그 사투리까지 쓰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투리. 교수님, 네네. 이 선거인단이 결국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뽑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네. 선거인단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실제로 대통령을 뽑는 건 네. 투표일부터 한 달 정도 있다가 합니다. 한 달 있다 뽑아요? 11월 5일에 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네.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언뜻 왜 승자 독식을 하지? 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그 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해서도 보면 네.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와
또 이제 선거인단 확보가 좀 달라서 이거 여론의 그렇죠. 네. 민심의 왜곡 아니냐. 네. 뭐 엘고어 때처럼 그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니까 네. 주를 대표하는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전체 그러니까 누구든 그냥 다 투표해가지고 표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는 그걸 이제 네. 파퓰러 보트라 그러는데 어. 그렇게 가면 인구 많은 쪽의 의견 그냥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네. 재헌 혹은 건국의 그 이념과 맞는 거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2명 상원 의원은 주당 2명이거든요. 거기에 네. 하원 의원 숫자 더한 거고 이게 미국이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해가지고요. 네. 하원 의원 수는 계속 바뀝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55명이었고 네. 이번 대선 때는 캘리포니아가 54명입니다. 아, 줄었네요. 네, 조금 한 명 줄었고 인구가 그래서 많은 주가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주가 이제 텍사스나 조지아죠. 왜냐하면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플로리다도 예,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많이 갔습니다. 기업가들도 네, 많이 가고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텍사스가 3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0명. 오유, 2명이나 들었네. 네네. 야, 어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선거인단 그리고 승자독식 관련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말씀을 두 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문화만 접하고 살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연방제라는 거 알겠다. 근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직도 잘 공감이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선거인단 관련해서 좀 약간 좀 어찌 보면 좀 사소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증이 있어요. 첫 번째, 선거인단을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 네? 예, 누가 선거인단을 하는 것이냐? 주별로 달라요. 아, 다 달라요? 캘리포니아 주를 한번 예를 들면 네네. 캘리포니아 주 이제 공화당 55명이잖아요. 예. 그 공화당과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열혈 당원들 준비를 딱 시켜요. 각 당에서요. 각 당에서 55명, 55명. 예. 나는 트럼프 아니면 죽겠다. 오, 나는 해리스에게 위해서 난 뼈를 갈겠다. 예. 라고 하는 55명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한 표를 더 받죠. 네. 55명은 난 다 트럼프를 찍겠다. 덤비는 거고 네. 해리스가 한 표를 더 받으면은 네. 준비가 준비가 돼 있는 민주당이 55명이 싹 들어가가지고 난 해리스 다 찍겠다. 이건데 이게 캘리포니아다. 근데 주별로 달라요. 정당이 정하는 주가 있고 이건 굉장히 네. 그 미국스러운 건데 그렇죠. 주가 알아서 알아요. 선거인단을 어떻게 뽑는 거는 너희 각자 주가 알아서 숫자는 줄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 숫자 채워라 이거요. 야, 그 주의 문화도 좀 반영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그럼요. 주의 어떤 역사와. 주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원래 이번에 무소속으로 로버트 케네디가 출마했었거든요. 네, 했었죠. 근데 지금 사퇴했죠. 네, 트럼프 네. 지지한다고 하면서. 근데 위스콘신 주하고 네. 한 군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투표용지에는 로버트 케네디 이름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퇴해도 들어간다. 네, 주 법률에 의해서 지울 수 없는 주가 있어요. 야, 이게 참, 아무리 봐도 지금 아직 제 가슴은 아직 이 미 대선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별로 혹시 이해되지 않아요. 출마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고향이 인천이어가지고 미대선 출마를 못해요, 제가. 원칙적으로 미 헌법상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네. 미국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예. 본토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국무장관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키신저가 그래서 국무장관까지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군요. 미국에서 안 태어나가지고. 예. 썬킴 선생님 미국에서 태어나신다. 아니죠. 저는 서울에서 신촌 세브란스 태어나요. 그럼 미국 대통령 안 되겠네요. 국무장관한테 국무장관. 네, 미래의 국무장관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피라이브인데요. 그리고 예전에 또 선거인단 관련해서 궁금했던 게 아주 단순한 궁금증이에요. 선거인단을 미리 정해놓고 누군지를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야 이번에 우리 주에서는 누가 승자독식이니까 너는 이번에 누구를 찍어야 돼 라고 미션을 주는 것이냐 또는 아예 사람을 바꾸는 것이냐 등등 궁금했는데 그것도 역시 다 주에 따라 그렇죠. 다르다. 네네. 궁금증이 해소됐네요.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네. 한 가지 지금 빠뜨린 게 있는데 예. 모든 주가 승자 독식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네, 예외가 있는데 진짜 주 마음대로네요. 야, 이게 너무 주 마음대로인데? 네바다 주하고 메인 주는 메인 주가 오늘 좀 인기가 있네요. 메인 주제니까요. 네바다 주하고 메인 주는 상원으로 배정된 2명은 승자 독식입니다. 그리고 하원으로 배정된 네바다 주에 3명, 네. 그다음 메인 주에 2명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선이랑 연방 하원 의원 선거랑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원 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3분의 1인가 반반인가 이렇게 좀 나눠서 이게
하죠. 전부 다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 임기 2년씩. 그렇죠. 네, 나눠서 중간에 나눠서. 네, 예, 네. 예. 근데 이제 거기 선거구별로 이긴 쪽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바다에서는 세 개 네네. 선거구 중에 지금 하나를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고 메인주에서는 하나의 하원 선거구를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개만 예외고요. 나머지는 다 승자 독식. 근데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브라스카 뭔가 승자 독식을 해야 네브라스카. 네. 네, 이게 그 한국인의 정서에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눠서 한다 그러니까 흥미가 좀 떨어지네요. 한 명이 다 가져가야 뭔가 좀 더 재밌는 구도인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간접 선거다, 직접 선거다라고 주장하는 분 계시는데 네. 둘 다 맞아요. 일단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보면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투표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선거인단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DC에 가지고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이 438명, 네. 상원이 100명이거든요. 어떻게 이거 다 외우십니까? 그러게 전체 야, 어떻게 주민등록을 이걸 어떻게 못 외우시지? 외우는데. 대단하십니다. 합쳐가지고 538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다 끝난 다음에 538명이 워싱턴 DC에 모여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내가 민주당 소속이죠. 예. 그러면 난 해리스를 찍어야 돼요. 그게 약속이죠. 예. 그리고 내가 공화당 소속이다. 네. 난 트럼프를 찍어야 돼요. 네. 그 역할 하러 워싱턴 DC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끔씩 반란표가 있어요. 원래는 내가 트럼프를 찍어야 되는 그런 예. 선거인단인데 에라이 내가 한번 해리스 한번 찍어볼까? 오. 찍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주별로 또 달라요? 처벌이 되는 주가 있고 예. 그냥 넘어간 주가 있어요. 이게. 아니 정말 미합중국이네요. 예, 다 다르네 주별로. 와, 이 정도로 다를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결정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11월 5일 화요일 날 네. 일단 투표한 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렇다고 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예전에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쳐들어간 거 기억나시죠? 예. 난입. 마이크 펜스가 도망가고 이런 거요. 네네. 그때 상하원 합동 그 의회에서 봉투가 옵니다. 이 선거인단의 선거 결과를요. 그렇죠. 그거를 봉투를 열고 거기서 네. 승자는 누구라고 해야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딱 선출되는 거예요. 와.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지금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투표하기로 한 후보를 찍지 않은 선거인단 그리고 또 기권하는 경우 있었죠. 예. 네. 총 과거 9번의 선거에서 16명이나 그랬다. 물론 결과가 바뀌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기명으로 하니까요. 기명이다. 근데 기명인데도 저래요? 왜 저러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실수인가요, 실수?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양심에 의해서요? 실제로 상대당의 후보 이름을 써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자당의 다른 후보 이름을 써낸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지만 네. 제발 이거 좀 없애라고요. 진짜 쓸데없는 제도거든요, 이게. 실제 어떤 말 하냐면 예. 선거인단에 내가 선출이 되죠. 네. 공짜로 워싱턴 DC 한번 여행 가는 거예요. 야, 가서 우리 오. 링컨 기념관 한번 보고 오자. 야, 사진 찍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 묘비에 남겠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인단이었다. 그렇죠. 와, 이건 예. 명함 돌리는 거죠. 아이고, 몇 대 대통령 선거인단이었습니다. 이거 유튜브 방송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소리도 되고 아이고, 참.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자고 이제 몇 네. 번 논의가 됐었는데도 네. 아직까지도 그 시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유지되는 거예요? 왜? 각 당에서 멀리를 굴린다고요. 네. 이걸 없애버리면은 네. 진짜로 직접 선거가 되는데 이게 민주당에 유리한지 공화당에 유리한지 자기들도 잘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은 헌법을 손 안 댄다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섣불리 누가 먼저 민주당 공화당에서 없애자라는 네. 제안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현지인들은 어때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 또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요런 조사들을 특히 많이 하고 퓨 리서치 센터에서 네. 미국인들의 의견을 조사를 했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게 좀 나눠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네. 80%가 바꾸고 싶어요.
예전에 그 아쉬웠던 기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실제로 엘고어는 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훨씬 더 많은 네.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졌으니까. 그럼 근데 공화당은 현행제도 유지가 조금 많습니다. 53%. 그럼 종합해 보면은 어떻게 종합해보면 60여 % 정도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예전에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썬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 헌법은 정말 바꾸기가 어려운 게 어허. 상원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은 또 상하원을 또 네. 동시에 지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걸 네네네. 보면 쉽지 않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원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나면 네. 각 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체 주의 4분의 3이 비준해야 됩니다.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어멘드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 수정 헌법 같은 데 네네. 보면 그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일단 제1수정 헌법은 이제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해서 네. 이제 언론의 자유예요. 네. 그건 뭐 오케이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른바 이제 총기 소유에 네. 관련된 그런 법안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만들어진 게 1776년. 뭐 민병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1776년이면 그때 우리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1776년에 세계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미국은 지구 상황에서 처음으로 로마, 그리스 이후에 처음으로 공화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다 왕이었잖아요. 네. 2000년 동안 왕정. 네. 왕정이었는데 1776년에 드디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이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었어요. 네. 우리는 1776년에 정조가 즉위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개혁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정조는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갑자기 급사를 하는 바람에 조선은 솔직히 정조가 1800년도에 죽어요. 1800년도에. 독살설도 있고 말이죠. 독사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무슨 헌정 철종은 그냥 끝이거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당시에 네. 조선 정조 때 네네.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지 목숨 지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빠가 총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네. 밀리시아, 네. 민병대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목숨을 지키기 위한 민병대는 연방 정부가 터치를 못한다라는 수정 헌법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 그게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규정도 옛날 좀 문장이라서 그런데 잘 규율된 민병대는 그러니까. 뭐 총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민병대라고 돼 있고. 야. 그 총기도 이게 화기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것도 그러면은 이게 기관총도 되는 거냐, 자동 화기도 되는 거냐 등등 그것도 논란이 지금까지 있을 정도로 저도 미국을 잘 모르지만 요거는 굉장히 좀 이상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근데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네. 민주당, 공화당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주로 대도시에 많이 몰려 있고요.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주로 농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 농촌의 인구는 도시 인구보다 작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면 네. 일정 부분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전체 직접 투표로 가면은 네. 우리 의견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굉장히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조지아나 뭐 애리조나나 이런 데를 과다 대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맞는 제도냐라는 생각을 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댓글 중에도 나치맨 네. 총투표로 승패를 결정하는 시기 되면 뭐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은 인구 많은 주가 좌지우지한다.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이 원래 한 나라가 아니라 독립된 주의 연합이기 때문에 각 주의 독립성,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Korea is 단수로 쓰죠. 예, 비동사를요. 예. Japan is라고요. 근데 미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예요. 예. 그래서 그 50 우리가 아직 얘기하셨군요. 역시 예전 영어 선생님답게 제가 메인 주제 때 막 엄청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트를 네. 주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래 스테이트의 제1 정의는 국가예요. 네, 국가. 그래서 50개의 국가들이 모인 연합체고
외교와 국방권만 연방 정부에 줬지 각 주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스테이트 국가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게 느슨한 연방 형태로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나오는 것이 특히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경우는 독립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독립 공화국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 캘리포니아랑 그 텍사스 가시면요. 그 텍사스 같은 경우는 깃발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성족이고 하나는 두 개가 이제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남북전쟁인데 남북이고 하나가 뭐냐면 텍사스 리퍼블릭, 텍사스 공화국기예요. 그거 혹시 그 MLB 야구할 때도 뭐 걸어놓고 하는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봐봐. 네네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성족이랑 캘리포니아 리퍼블릭, 캘리포니아 공화국기가 동시에 걸렸었어요.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변호사님 더 잘하시잖아요.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때를 밟고 네. 애리조나까지 도망가면 돼요. 아 그래요? 캘리포니아 주경차로 달려가다가 네. 애리조나 주경이 딱 오죠. 네. 스탑. 못 건너가요. 아. 그 협조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저쪽 건너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멕시코로 가면 또 안전. 영화 찍는 거죠. 그래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그 흉악범 펠론이라고 하잖아요. 펠론을 저지른 그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뭘 하냐면 사형이 없는 주로 무조건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경상도 전라도 개념이 아니라 네. 뭐 한국, 중국, 일본 예전에 안중근 의사가 네. 동양평화론이라고 해서 네. 만든 게 미국 형태로 이렇게 중국, 한국, 일본이 약간 미 연방과 같이 연방을 만들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성공을 했으면 우리 동아시아도 약간 미국 같은 형태가 됐다. 그렇게 약간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이게요. 3년 내에 내전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비관주의자 좋아요. 엄청나게 잔인한 내전, 예. 남북 전쟁이 명함도 못 될 내밀어. 것도 없는 처절한 내전이 벌어졌어요. 게티스버그가 아니라 개마고원 전쟁. 네. 아니 판결문에도 미국이라고 안 쓰거든요. 미합중국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꼭 합중국이라고 씁니다. 정확하게요. 합중국. 네. 예, 미국을 안 합니다. 이렇게 선거인단 미국의 어떤 좀 와닿지 않는 제도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제도 하에서 지금 선거가 5일 후에 치러집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도 뽑힙니다. 그러면 뭐 정치 평론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주요한 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승자 독식이니까. 뭐 경합주라고도 좀 볼 수 그렇죠. 있고, 네네. 뭐 스윙 스테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지금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예. 크게 보면 위쪽에 몇 개, 아래쪽에 몇 개 이렇게 있어요. 위쪽에는 흔히 말하는 러스트 벨트입니다. 옛날에 네. 철강 산업이 많이 발달했던 지역. 어. 거기는 옛날에는 민주당 쪽이었는데요. 네. 최근 대선에서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주가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네. 옛날에는 공화당 쪽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갈랑 말랑하는 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뭐 요 정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각 주별로 네. 그 이 민주당 성향은 이제 블루 스테이트라고 하고 공화당 성향은 이제 레드 스테이트라고 해요. 네. 이거는 안 바뀌어요. 상징색 각 당의 상징색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파란색이고 공화당은 붉은색이거든요. 네. 이게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계속 블루 스테이트였어요. 텍사스는 레드 스테이트고. 예. 안 바뀌어요. 이거는 뭐 대통령 후보가 누구가 나온다든지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이게 계속 그 네네. 몰표를 찍어주는 주들이 있어요. 네. 딱 정해져. 지금 이번 선거도 대선도 이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블루 스테이트예요. 민주당이요. 그런데 방금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있는 미시간, 오하이오 이쪽 있잖아요. 예. 여기가 어떨 때는 블루 스테이트가 됐다가 어떤 때는 레드 스테이트가 됐다가 왔다 갔다 이른바 스윙을 해버리거든요. 스윙 스테이트. 5대5 연한 그쪽인가요? 저희 5대5 쪽인가요? 그렇죠. 저기가 옛날에 그 굉장히 산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예. 러스트 벨트가 된 거죠. 그래서 5대5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주가 위스콘신하고 미시건이고요. 야, 근데 러스트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가는 되게 큰일 날 것 같은데. 녹슨도 예, 예. 야. 약간 좀 비하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요. 어디 뭐 특정 미국에서는 괜찮나요? 예? 미국에서는 저런 표현 괜찮은 건가요? 다?
원래 저기가 지금 스스로 얘기해요. 아 스스로요? 원래 정말 잘 살았던 공업 지역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러스트 됐다. 아 스스로. 우리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오, 예. 우리 스스로 예를 들어 가지고 네네. 뭐 무슨 남도에서 스스로.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남도는 지금 녹슨도입니다. 네. 난리 나는 거지 지금요. 난리 나죠. 엄청나게 그냥 정치 인생 끝날 것 같은데요.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위스콘신이랑 미시건이 옛날엔 블루 스테이트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하이오도 옛날에 블루 스테이트였는데 지금은 레드 네. 스테이트로 넘어갔습니다. 교수님 공부하신 곳이죠. 네. 그러니까 오하이오는 지금 트럼프 쪽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위스콘신하고 미시건이 박빙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해리스가 약간 우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펜실베니아는 네. 민주당에서도 약간 비관적인 걸로 아 그래요. 보고 있어요. 오. 그러면 밑에 있는 경합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번 대선의 핵심은 펜실베니아하고 네. 조지아인데 왜 조지아에 아틀란타가 있는 건가요? 그러냐면 네, 거기 한인 커뮤니티도 있고 오, 예. 근데 538명이에요 선거인단이. 예. 그러면 과반을 확보하려면 270명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 댓글에도 좀 나왔어요 지금. 예. 아, 네. 읽을 수가 네. 없는 문자긴 한데, 네. 네. 선거인단 270명 확보하면 이긴다.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 자체 분석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전통적인 블루 스테이트 다 포함해서 네. 226석 정도. 아, 미시건하고 위스콘신 합하면 네. 251이 돼요. 오, 10명, 15명이거든요. 예, 거기가. 예. 그러면 이제 그래도 모자른데요? 펜실베니아가 19명이라서 딱 되는 거예요? 270이 딱 되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펜실베니아가 네. 진짜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박빙이지만 좀 트럼프 쪽이 우세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교수님의 분석대로 하면은 펜실베니아만 먹어 오면은 이길 수 있다. 근데 펜실베니아가 지금 민주당 쪽이 아니에요? 아닐 거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제 96년 미국 대선 때 네. 공화당 당원으로서 제가 선거운동 캠페인 했어요. 96년 대선은 누구랑 누구죠? 그 밥돌이랑 네, 밥돌. 이랑 그때 클린턴이 재선했을 때 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공화당 소속이었을까? 야, 일단 와, 그러니까 좀 달리 보이네요, 진짜. 밥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요. 아, 이거, 밥도가 예, 아니라 밥돌. 밥돌이에요. 네, 밥돌.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랑 조지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지아는 전통적으로 아까 우리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있잖아요. 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저쪽 출신인데 가장 그러니까 바이블 스테이트라고 할 정도로 진짜 보수 중에 극보수예요 조지아가요. 아, 바이블 스테이트라고 해요? 네, 정말 보수 중에 보수였는데 예. 여기가 이제 조지아주에서는 얼마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조지아주에서는요. 흑인들 차별하는 걸 보고 네. 왜 차별하시냐고 물어보면 네. 우리 백인들이 We made you free, not equal 이라고 해요. 우리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었지 똑같이 만들어준 건 아니다. 96년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예. 근데 여기가 이제 흑인들을 탄압을 받으면서 네. 먹고 살 방법이 없다 보니까 조지아주에 살고 있던 흑인들이 다 서부 캘리포니아 등등등으로 흩어졌어요, 이게요. 그러면서 이제 골수 백인들 공화당원들만 남아가지고 여기가 전통적으로 레드 스테이트였거든요. 예. 여기가 조지아주가요. 예. 근데 지금 경합이에요, 거기가? 봐봐, 근데 왜 그러냐면요. 네. 여기가 이제 미국이 조지아 주 자체가 네.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예.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CNN, 코카콜라 등등등등 그렇죠. 기업들을 유치하고 우리 기아자동차도 거기 가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창출되다 보니까 약간 우리 고향 돌아가자. 그래서 떠났던 흑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이요. 그러면서 슬슬 레드 스테이트였다가 이제 네. 블루 스테이트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찰나에 예. 결정적으로 조지아가 블루 스테이트가 된 계기가 네. 2016년도 그 바이든이 있잖아요. 네. 바이든이 조지아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때 결정적으로 바이든이 승리한 건 조지아를 블루 스테이트로 만든 거거든요. 예. 지금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지아 너희를 내 것을 갖고 오겠다. 그 해리스는 어딜 가? 우린 지키겠다. 근데 둘이 목소리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약간 조금 달라요. 아, 예. 들어보면 약간 달라.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조지아 네. 경합주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이게 블루 스테이트가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정도인가요? 아니요, 스윙이죠. 스윙. 네. 아, 네. 스윙이다. 가까스로 지금 그때
그때 기적이라고 했어요. 바이든이 여기를 갖고 간 거예요. 조지아를. 예.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그러니까 흑인들도 돌아오기도 하고요. 예, 예. 조지아에는 애틀랜타 권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오고 비슷한 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도 샬럿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샬럿. 네. 거기가 커지면서 흑인들도 돌아오고 거기도 커지고 하니까 민주당세가 늘어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스캐롤라이나는 레드 스테이트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조지아는 지난번에 바이든이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리스가 처음으로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처음 갔던 데가 조지아주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을 들- 주라고 공을 들이고 있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이번에는 판세가 어떨까요, 조지아는? 그걸 우리 베팅할까요, 우리? 아니 그래도 밥사기 이렇게. 실제로 그 미 대선에 깊숙이 관여했던 분으로서 네.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지하는 후보는 저요. 네. 밥돌 졌어요. 네. 아니 그래도 그 미 대선을 직접 몸으로 겪어보신 분의 그러네요. 이야기를 우리가 근데 이게- 들을 기회가 없어요, 사실. 아니 이게 있거든요. 네. 그 2016년도 대선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요. 네. 제가 말 잘못했어요. 2020 년도. 2020년에 바이든이 승리하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랑 트럼프였죠. 그렇죠. 모든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나왔어요. 오직했으면 힐러리 클린턴은 뉴욕에서 축하 파티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당연히 이긴 거니까.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웬걸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굉장히 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뉴스 보면서 당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래 이렇게 했던. 그래서 약간 멘붕이 왔던 민주당 측에서 복귀를 해봤어요. 우리가 왜 졌지? 예.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거기도 백서를 쓰나 보군요. 예, 대선 백서. 백서. 네. 여기다 국내 정치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른바 이제 샤이 트럼프가 와르르 몰려 나온 거 그걸 계산에 안 넣은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여론조사하는 그런 기관마다 다른데 이미 샤이 트럼프가 다 이 계산에 포함됐다라는 측도 있고 2016년도 대소관치 샤이 트럼프는 지금 계산에 안 들어갔고 투표 그날 11월 5일 날 우르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약간 양분이 돼요. 야, 샤이 트럼프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박빙이라면 판세는 좀 기울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당시는 샤이 트럼프가 왜냐하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도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창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을 지지하긴 하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샤이 트럼프가 네.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당연히 줄었을 거고요. 이미 한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굳이 감추지 않는다. 그럼요. 지금은 뭐 트럼프의 예. 극렬 지지자들도 되게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샤이 트럼프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네. 핵심이 뭐냐면 미국은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특히 20, 30대는 투표율이 되게 낮아요. 어허. 네. 그래서 왜 그 선거 때마다 집토끼, 산토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미국 대선은 집토끼를 단속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집토끼를 단속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집도끼 쳤죠 그러면 공화당이 집도끼. 그렇죠. 밥돌 이겨라 하다가 졌다니까요.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예. 그냥 선거날 가가지고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잖아요. 투표하기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사전 투표도 있고. 그러면 예. 근데 미국은 투표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주민등록 시스템이 없으니까. 전산으로 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68년도 김신조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요. 네. 그때 처음 나왔잖아요. 그때 된 거예요? 그때는 그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증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그 세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기억하시면서 저는 아닙니다. 몇 살이었어요 그때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저 70년대입니다. 소학교 다니셨죠? 68년도에 68년도에 소학교.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8년도 그 김신주 사건 이전에는 그 주민등록증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약간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너 누구야? 오. 김신조 제2의 김신조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바로 꺼내면은 국민이고 없으면은 제2의 김신조다. 그때는 반발 여론이 있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 김신조 목사님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신조 목사님 때문에 바뀐 게 많아요. 일단 향토 예비군 생겼죠. 교련 생겼죠. 그리고 군복무 늘어났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김신조 목사님이 그때 그 3일 받고 이제 길거리 나와가지고 술 먹잖아요. 예. 종로에서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대요. 너 때문에 내가 6개월 더 복무했어. 야. 그래서 뒤통수만 맞은 게 다행이죠 사실은 그때. 근데 미국은 우리는 그 주민등록증이 이제 약간 의무화가 돼 있는데 네. 미국은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야 이것도 참 와닿지가 않네요. 아이디 카드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디 카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냥 신분증이에요. 그냥 신분증.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가 있는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운전면허증. 아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으로 합니다. 뭐 아니면 뭐 의료보험 뭐 이런 카드? 소셜 시큐리티 카드. 근데 그 사진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저 모르죠. 그게 아니 저 모르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보장제도 번호라고 번역하는데 네. 그거는 번호만 나오고 네. 그 카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긴 사진이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면 출생증명서가 있어요. 에? 출생증. 네, 벌스 서티피킷을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몇 개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 들어간 아이디 카드로 예. 주로 쓰는 게 운전면허증이에요. 네. 운전면허증. 그래서 이제 미국은 16살인가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신분 확인하라고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주민센터 가가지고 네. 등본 떼서 갖다 줘야 돼 이렇게요. 굉장히 한국에 사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완전히 다른 체제여가지고 굉장히 좀 낯선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등록을 해야 된다. 네, 나는 투표할 거야라고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들만 투표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아. 네. 근데 이것도 주마다 등록하는 또 방식이 달라요? 다 달라요. 아 왜 다 달라요 여기는 진짜. 이것도 보면 뭐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 같은 데는 네. 선거 당일날 가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도 그 정도면은 뭐 예. 네, 근데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데는 네네. 한참 전에 등록해야 돼요. 아. 그래야 투표할 자격이 주어져요. 야 그럼 등록을 안 하면은 투표를 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각 당의 어떤 그 전략이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등록 잘 안 하거든요. 그들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등록을 조금 더 하기 쉽게 만들어줘. 그리고 예를 들면 오레곤 같은 데서는 예. 주민등록 아니 운전면허증 만들 때 등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반면에 공화당 쪽 이건 제 추정인데 추정. 네. 추정이 재밌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네.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미 예. 다 등록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등록하는 거를 쉽게 만들어줄 예, 이유가 이유가 없다. 딱히 없는 거죠. 아하. 굉장히 음모론적인 얘기를 또 교수님께서 하시니까 뭔가 좀 근거가 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선거인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쭉그 경합주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선거인단이 지금 보면 짝수입니다. 짝수.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동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는 지금 꼭 공화당, 민주당만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3의 후보도 선거인단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 동률, 나올 수 동점. 있습니다. 동률이 실제로 나온 적이 있고요. 있어요? 네. 그리고 동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동률이 되면 예. 538이니까 예. 269대 269가 되면 동률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합하면 27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네브라스카에서 민주당이 못 가져가요. 아, 그럼 하나가 또 좀. 그럼 줄죠. 그럼 269대 26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희한한 일이 펼쳐져.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서 투표를 합니다. 하원 의원들이 1인 1표로. 네, 아닙니다. 그럼 1인 1표도 아니에요. 연방 하원에서 주당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당 한 네. 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거든요. 예,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민주당 표가 하나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텍사스는 공화당이 많거든요. 네네. 공화당 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50개 주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건 또 인구 비례가 아니라 또 그렇게 주당 하나. 주당 하나. 근데 잠깐만. 근데 50개 주 아닙니까? 50개 줍니다. 이것도 동점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예. 그래서 실제로 잠깐 그거만 앞에 설명 먼저 드리면 하원에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랑 네. 부통령이랑 소속 정당이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구조상 보면. 야, 이거는 그 이승만 장면 같은 상황. 네, 맞아요. 부산 정치 파동 얘기 나오네 또. 네, 그래서 정말 만약에 동률이 되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네. 와,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예전에 그래서 2대 대통령 네. 토마스 제퍼슨 때 2대요? 네. 그럼 몇 년입니까? 1800 1800년이에요? 1800년대 1800이요? 정조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조 사망년대. 예. 그때 이 뭐 긴 얘기를 짧게 하면 희한한 일이 있어가지고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6일 동안 35번 투표했는데 계속 동률이 나왔어요. 아니 무슨 교황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제 결국 36번째 투표에서 승부가 갈려서 토마스 제퍼슨이 2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야, 이건 굉장히 좀 지친 사람이 한 명이 마음을 좀 바꾼 거 야, 같아. 됐고 네가 대통령 해.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안 할래. 네. 급한 일 있다. 나 가야 돼 집에. 먼데 집에 가려면. 너 해. 아니,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동점일 경우에 연장자가 이기는 제도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평등권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없어졌죠. 이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예전에 왜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그런 일이 가끔씩 네, 있었잖아요. 실제로 네. 동점이 나와가지고 동률이 나와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되기도 했었죠. 어이구 뭐 근데 생일 기준이라는 빠른 연도 뭐 연도 그냥 생일 기준. 무조건 생일로. 하루라도 더 네, 빠른. 하루라도 먼저 태어나면. 네. 하루라도 먼저 태어나면. 그것도 같으면 이제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동률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선거인단을 뽑는 거잖아요. 예. 선거인단이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건 게다가 주당 한 명이면 아니, 그러니까 269대 269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트럼프나 해리스한테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선거인단이. 예. 근데 원래 부여받은 거는 네. 공화당인데 네. 기권을 해버린다거나 기권을 한다. 민주당인데 다른 사람 예. 이름을 써버린다거나 네. 이러면 동률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효력은 있는 거죠. 효력이 있습니다. 네. 처벌 조항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밀어준 다음에 대통령을 바꾸고 정부 요직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음모론까지. 네, 이것도 예. 약간 막판 딜을 하자. 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 투표가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뭐 이만큼 길어졌잖아요. 예. 미국 대선 투표용지 보면은 네. 그 투표하기 싫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후보만 뽑는 게 아니라 프로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주민 투표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요. 그렇죠. 투표하는 김에 쓰레기 분리수거 찬반, 오호. 뭐 앞에 뭐 6시 뭐 기상 낙팔 보는 거 해서 네. 프로포지션 네. 그 주민 발이 1, 2, 3, 4, 5, 6, 7, 8 쫙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네. 뭐 이게 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펀치를 뚫어요, 이게요. 구멍 뚫기. 구멍 뚫기 똑똑똑똑. 천공기를 가지고 이게요. 뚫다 보면 막 삐뚤빼뚤되고 난리가 나거든요.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중간에 선 뚫고. 그러다 이러다 보니까 예. 이제 그 투표 결과가 맞아? 나한테 구멍 뚫는 건데 왜 저쪽으로 카운트가 되냐고 하면서 이른바 정말로 박빙일 경우에는 나 인정 못하겠다. 다시 카운트하자. 예. 수개표하자. 이런 불복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낙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예. 선거할 때 이것저것 같이 해요. 성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미국의 10개 주가 네. 낙태권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 같이.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낙태권을 보장하자.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네, 나와야 네.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 해리스 찍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화당 쪽에서는 그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나오면 트럼프 찍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지금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야, 사실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또 촉발된 미국의 네. 이 낙태와 관련된 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질문이 네. 하나 나와서 질문이요? 대답해드리고 네네. 김민권님이 트럼프가 지난번에 당선된 이후에 연임에 실패했고 이번에 당선되면 연임이 가능하냐 아니면 제한이 되냐 네. 밑에 답을 달아주셨네요. 이번이 끝입니다. 아. 예전에는 됐어요. 루즈벨트가 네네. 4번 했거든요. 그때- 4번 맞죠, 선생님? 네, 전쟁통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요. 네네. 시어도 말고. 네, 맞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건너뛰고 4번 했는데 그래서 2번까지밖에 못 한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건너뛰어도 무조건 네. 2번까지.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이 끝입니다. 된다고 해도. 어허. 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해리스 후보가 지금 이 유튜브를 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있죠. 있죠, 그럼요. 있죠. 있어. 아니 없습니까? 있지. 있지, 당연히 있죠.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거. 예. 아니 우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자기 볼 거예요, 이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2016년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졌던 그 이유 중에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잖아요. You are fired. 예. 이거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그 한글 자막이 있는 것도 몇 개 그 클립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지원자한테 해도 될 정도로 막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막말을 할수록 자기 시청률도 올라가고 자기가 인기가 올라간다는 걸 느낀 거예요. 관심을 끄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호불호가 완벽하게 딱 갈려지는 거죠. 내 편은 완전히 내 편이다. 나 싫으면 떠나라 이거거든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왜 졌냐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미국은 정말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어쩌라고. 그런 밤에 트럼프는 명확한 메시지를 줬거든요. 이민자 나가라. 중국으로부터 우리 일자리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거기 통쾌함을 느낀 거예요. 많은 이른바 샤이 트럼프가 그 투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민생 정치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똑같이 그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그 트럼프의 막말을 뛰어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알았는데 예. 유권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 좋다. 둘 다 악인이라고 치자. 네네. 트럼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인인데 어허. 해리스는 넌 모르는 악인이다. 넌 뭐를 할래? 찍어진 뭘 해줄래? 답을 못 내놓고 했어요. 예. 트럼프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낙타꾼 빼빼. 내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일자리 다시 찾아오겠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혹시 지금도 좀 공화당적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메시지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리스 측에서. 네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네. 여기 나온다. 심리학 나온다. 나왔어. 예. 사람들은 알려진 확률보다 알려지지 않은 모호한 확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봐봐. 두려워하는데 이걸 모호한 경계심? 기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알려진 확률이 안 좋아도 네. 안 알려진 것보다는 선호합니다. 야, 그래서 좀 검증된 인물을 계속해서 선호하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이 분명히 굉장히 단점이 많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이미 우리가 다 봤잖아. 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거죠. 지금은 내가 어떤 미국이 될 거라는 걸 아는데 해리스 너는 뭘 해줄래? 모른다니까요. 근데 또 어찌 보면 해리스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공직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중앙 정계에 없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 민주당의 어떤 그동안의 기본적인 정책을 좀 따르지 않겠느냐, 당연히. 근데 그런 짐작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말 그대로 대통령이니까 행정부 소속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의회에 의장석에 앉아있다고 해서 입법 소속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의 역할은 뭐냐면은 네. 대통령 유고시에 그 자리 들어가는 게 끝이에요. 미국 조크 가운데서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어머니가 있었어요. 오, 예. 아들이 사라졌어. 실종된 네. 거예요. 예. 4년 만에 돌아왔어요. 네. 너 어디 갔다 왔어? 했더니 부통령이었다고. 괜찮은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박빙으로 표현되는 대선 국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자, 하나 걱정되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분열 굉장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도 분열됐는데 이게 대선 승자가 나오면 더 분열이 극심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이기든 불복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패배했을 때의 대선 불복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반작용인지 몰라도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트럼프한테 지면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불복한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승복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해리스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근데 트럼프는 이미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있죠. 확인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트럼프만 그렇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네. 또 일부러 그런 뉴스를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 실제로 만약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동점 상황이 오거나 불복 상황이 오면 일단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증시는 난리 날 겁니다.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내려간다. 아. 제가요? 어. 실제로 예전에 엘고어가 네. 진짜 근소하게 졌거든요. 선거인단 5석 차이였어요. 그때 플로리다 뭐 재검표하고 네, 뭐 네, 소송 네, 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미국 증시 엄청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뭔가 불확실성?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때문에 아우 그럴 그때 그 가능성이 플로리다 그거 다 재검표 손으로 수개표 달잖아 다죠. 예. 와. 플로리다도 그 선거인단이 많죠 그쪽도. 네, 지금 많이 플로리다 많은 꽤 편이죠. 예. 네, 네. 그럼 거기는 지금 뭐 공화당 지지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플로리다는? 플로리다는 남부니까 레드 레드 스테이트. 스테이트잖아요. 레드 스테이트다. 네. 아무튼 그 4년 전에 그 대선 불복 때도 미국 경제의 손실이 상당히 컸다. 또 이사장 폭동으로 인한 손실이 5억 달러에 달한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렇게 민주주의 위기와 또 경제 타격이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대선 선거 과정에서 또 하나 관심을 끈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바로 일론 머스크. 네. 네, 일론 머스크. 그 펜실베니아였나요? 트럼프 유세 장면 뒤에서 막 그 점프하고 뛰어다니고 춤추고 난리 났더라고요. 네. 그걸 넘어서 이게 돈을 막 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돈을 쓴 건지 쓰겠다고 한 건지 아무튼 이거 미국에서는 뭐라고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예. 소송을 건 주가 있어요. 그냥 그 정도다. 네네네. 그냥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압도적으로 매도당하고 비난받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치 자금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큰일 나죠. 아유 이거는 뭐 그냥 큰일 나죠 진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으로부터 얼마 받았다라고 예. 그 딱 공개를 하면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로비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큰일 나잖아요 지금요. 예. 뭐 국내에서도 지금 이른바 정치 로비스트 때문에 약간 시끄러운데 네네네. 난리예요 지금. 난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비스트로 등록을 하면은 일정 수준까지는 금전적인 로비가 가능해요. 이게 보고만 하면 돼요. 의외예요. 그 로비라는 게 등록 로비스트예요. 금전적인 로비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 와. 돈을 정치 자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의를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National Rifle Association, 미국 총기협회. 네네. 미국 총기협회가 가장 큰 그 로비 단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총기 허용을 해달라고 해서 의원들에게 이제 그 이른바 금전 로비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합법적인 그런 금전 관련된 활동까지 하는 줄도 몰랐어요. 저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암암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내가 얼마를 제공했고 난 얼마를 받았다는 걸 공개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계, 리미트가 있어요. 야, 근데 이 한국인의 어떤 감성으로 볼 때 굉장히 정말 낯서네요, 이거는. 김의원, 오늘 그 기업에서부터 천만 원 낯서네요. 받았다면서? 정말 낯서네요, 진짜. 문화가 완전히 다르군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금권 선거 때문에 좀 예. 시끄러웠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거고. 그렇죠, 뭐 무슨 떼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할 거면 공개적으로 해라. 공개적으로 해라. 투명하게.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기부 한도, 예. 그다음에 기업이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건 슈퍼팩입니다. 뭐 대규모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슈퍼팩에서는 거의 뭐 제한 없는 수준으로 돈을 이제 천문학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뭐 로비든 아니면 뭐 기부든 돈을 쓰면 돌아오는 거를 바라게 되잖아요, 사실. 리차드 닉슨이요. 많은 분들이 워터게이트 때문에 탄핵됐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워터게이트는 표면적인 이유고 리차드 닉슨이 그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사임하고 내려온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네. 방금 말씀드린 같이 불법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았고 이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거짓말을.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지금 그때 탄핵 직전까지 갖고 자기가 사임한 거거든요. 예. 워터게이트는 중간 한 사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받았으면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해서 또 이렇게 큰 문제가. 근데 일론 머스크 저랑 동갑인데 아, 그러세요? 몇 살 또 제가 형이에요. 잠깐 동갑인데 형이라도. 동갑인데 몇 달 제가 이제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론한테 이 친구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 지금 이건 진짜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야, 일로 와봐. 예. 분명히 지금 중국에 대한 그 관세 때려버리고 중국의 그 경제 활동을 그 지금 제약을 한다고 했는데 네. 미국을 떠나가서 가장 많은 지금 테슬라를 생산하는 것이 중국 테슬라 공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는 중국에 있는 테슬라는 다 상하이 테슬라가 만들거든요. 당선되면 자기 사업 망하는데 왜 저기서 춤추고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 줄일 거라고 공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테슬라는 전기차인데. 근데 테슬라는 이미 시장 1등 회사입니다. 추격자들이 죽을 것이다. 추격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테슬라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은 네. 나만 살아남는다.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일부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야,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서 그것 때문에 춤춘다. 사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예. 또 하나 있는 게 트럼프가 스페이스X에 투자 엄청 많이 할 거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쪽에 지금 돈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그 날아다니는 로켓 다시 잡아오고 뭐 네. 난리 났더라고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산업은 네. 전기차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규모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잃고 더 큰 거 대만을 얻겠다. 야, 우리 동생 계산 잘하네. 이거 뭐야? 춤출만 한데요, 갑자기 보니까. 스페이스 X는요, 심지어 나사가 스페이스 X에다가 아웃소싱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선두 그룹입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긴 하네요. 진짜. 분명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인사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랑 이제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 지지 성명 사설을 냈었어요. 계속 그랬죠, 그동안. 그렇죠. 네. 우리도 그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사주가 이제 제프 베이조스를 넘어갔다는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또 문제가 또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 크죠,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워터게이트를 터뜨린 굉장히 진보적인 네. 언론사거든요. 그걸 떠나가지고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의 이른바 집토끼 중에 집토끼예요. LA 타임스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그 민주당 지지 선언 사설을 뺐어요. 네. 우리 중립을 지켰겠다. 그럼 이 양반들 언론사의 그 핵심 네. 관계자들은 이미 승은 트럼프에게 넘어갔다라고 자체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요. 특히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 써놨다가 사설을 그렇죠. 써놨는데 네. 사주인 베이조스가 빼라고 해서 뺐다. 그 사실 자체가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현재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누구냐 미셸 오바마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we don't know where we are going. 우리가 미국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시대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해리스한테 찍어달라.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미국이 더 이상 아니다예요 지금요. 저는 사실 이 워싱턴 포스트를 베이조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거든요. 야, 근데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 옛날에는 실리콘밸리 하면 전통적으로 네. 다 민주당 지지했었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자기 기업, 자기 회사의 이익에 도움되는. 따라서 나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게다가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일 때문에 유료 구독자의 약 8%가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겠죠. 네, 그렇다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편집위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제 그 자리를 그만뒀다고 하는데 이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한번 훼손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잘 회복될까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신문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 그 지금까지는 특히 미국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1수정헌법이 언론의 자유, 자유지 않습니까? 네. 여기만큼은 자본주의의 영향을 안 받는 최고의 보루다라고 자기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자본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런 논조까지 지금 영향을 받는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미셸 오바마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건국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리 위대한 미합중국과
과는 다른 미국이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요. 근데 한편으로는 네.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 해리스 지지자들은 상대 얘기를 듣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가 만든 트루스 소셜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를 주로 듣고 거기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얘기를 주로 듣고.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그 메이저 신문사, 언론사 방송을 안 보고 사피엔스 라이브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들. 그러니까요. 지금 해리스도 시청하고 하리스도 보고 있으면 아이 해리스 윈 이겨. 아니 전직 공화당원이 이렇게 우승할 정도, 응원할 정도면. right, win. 네. 네. 그래서 옛날 같이 그런 모습을 좀 못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이 미국 대선 얘기하면서 참 저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았고 느끼는 것도 많았고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빠르게 들으면서 굉장히 좀 흥분되기도 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와, 근데 벌써 이게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벌써 이제 1시간 반이나 돼가지고 아쉽지만 오늘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5일 남았거든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겠는데 물론 미국에서 공부도 오래 하셨습니다만 미국 문화도 잘 아시고 미국 정치 환경도 잘 아십니다만 일단 공화당적을 갖고 계셨던 분을 좀 뒤에 이제 모셔놓고 네, 일단 네. 모셔놓고 일단 교수님의 네. 개인적인 전망, 사적인 전망 꼭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박빙인 걸로 보도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네. 근데 미국 현지 이야기는 네. 트럼프 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열심히 따라갔지만 역부족? 조금 힘이 딸린다. 그래서 역전하지는 못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네. 특히 그 이민자들이 네.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약간 좀 이게 예전 생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가 아닌가 싶기도 왜냐하면 합니다. 기존의 이민자들은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고 자기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많은 네.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건 네. 자기들의 생활 터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야, 굉장히 좀 실존적인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네, 그런 근데 생각도 드네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 게요.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결국 계속 들어온 게 히스패닉이잖아요. 네. 근데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커뮤니티의 생활 환경이 안 좋아진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사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근소하게 트럼프 쪽이 지금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기 제가 무슨 돗자리 깔 것도 아니고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힐러리 클린턴도 못 맞춘 건데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네. 해리스가 승리를 하면은 안 네. 바뀌어요. 왜냐하면 해리스는 민주당이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공화당을 선택한 거예요. 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에서 바이든을 제쳐버리고 해리스를 선택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민주당 차원에서 예. 정책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예. 근데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공화당이 자기 발밑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위주로 정책을 펼칠 거거든요. 일기 트럼프 때 그 집권기기 때문에 그때 정말 못한 게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트럼프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극렬 뭐라고 할까 반 트럼프 관료 사회의 그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 자기 이른바 트럼프식의 계획을 못했어요. 어차피 이번에 마지막 임기니까 만약 당선이 되면은 그거를 자기 충성파로 무조건 다 끼워 맞출 거예요. 아, 눈치 안 보고 하겠네요. 눈치 안 보고. 그러면서 이른바 네오콘. 미국은 공무원 사회는 굉장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 미셸 오바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공무원 사회조차도 굉장히 친트럼프인 네오콘으로 채워지면은 공무원 사회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안 바뀌어 쭉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우리 사는 그런 이 세월 동안은 굉장히 극보수로 흐를 것이다. 아하. 그런 예측까지 하셨고요. 아니,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벌써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쪽 그 싱크탱크 중에 헤리티지가 예. 있거든요.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는 거기 수장이 그렇게 트럼프랑 가깝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트럼프를 극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수장으로 앉아 있고 그다음에 부통령 후보도 트럼프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닉 펜스가 오하이오주 연방상원 의원이거든요. 오하이오주는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네요. 네. 월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계산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네, 보는데. 네. 근데 내가 믿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되기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트럼프예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게 또 보은에 의한 정치. 마지막으로 팁 한국적입니다. 하나만 딱 던져드릴게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약간 간접적으로 팁 드릴게요. 예, 해리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식 많이 사세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로 휴전시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예. 재건 관련 그 기업들이 진출하겠죠. 예. 주식 사세요. 여기까지. 뭘 야. 봐야 됩니까? 네. 아니, 예. 저희 종목 추천도 한번 네. 다음 주에. 그건 신사임당한테 물어보시고. 마이크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나라 얘기를 하는데 파리가 아니라 마이크가 떨어지네요. 예,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네. 예.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미 대선, 스포츠 중계가 잘 돼요. 네네, 미 대선 관련해서 두 분의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서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사피라이브 다양한 주제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께 정보 전달해 드릴 것이니까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함께 했는데 네.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교수님. 네. 1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셔서 네. 일단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계속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네,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2명씩만 더 데리고 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무슨 2+1 행사세요? 2+1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네. 뭐 앞으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그 시사 정보 프로그램들은 많아요. 근데 다 대부분 다 뭐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 딱딱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웃음과 해악이 넘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은 사피라이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또 만들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가치 있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오래간만에 인사드렸던 사피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